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우리 증시는 미국 증시의 급락 여파에 따라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1.2% 하락하며 3,060선에서 거래 마쳤고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집중적인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1% 넘는 하락세 연출하면서 1,001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에서 장기 국채 금리는 소폭 하락했는데요. 이 국채 수익률에 대한 변동성이 지속되면서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와 S&P 지수가 각각 0.2%, 0.1% 상승했고 나스닥은 0.2% 하락했습니다. 어제 파월 의장이 ECB 컨퍼런스에서 강력한 수요와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넘어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의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연방 정부의 셧다운을 막기 위해서 이르면 오늘 임시 예산안을 처리한다고 하는데 오늘 자정까지 처리되지 못한다면 바로 다음 날인 10월 1일부터 연방 정부의 셧다운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오늘 9월의 마지막 장이죠.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9월의 마지막 장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재원, 최충성, 김성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시그널 살펴볼 예정이고요.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 유튜브 서울경제TV로도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서울경제TV 아침연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정재훈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이 좀 많이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2거래일 연속으로 한 3% 정도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예상 체결 지수도 각각 0.3% 그리고 0.5% 하락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는데 미국의 국채 금리 이슈 그리고 정치적인 불확실성 등등이 지금 국내 증시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이런 부분 때문에 개별 차별화 장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대응 작전 세워주시죠. 예, 전날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 좋은 얘기는 없습니다. 다 안 좋은 얘기만 있죠. 뭐 중국발 이슈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미국 쪽에 있어서 페이퍼리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부채한도 협상에 있어서 셧다운 얘기들 이런뿐만 아니라 국내 쪽으로 좀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수급 부재의 요인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열심히 좀 주식을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비투가 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신용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단속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신용 이 수급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제 연말로 가면 양도세에 대한 이슈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약보합 정도에서 출발을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더 주가 반등의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사실 좀 지표적으로 좀 보게 되면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모습들은 아닙니다. 달러 인덱스를 보더라도 전고점은 훌쩍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어제 시초가를 좀 기록하고 난 이후에 음봉으로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달러 인덱스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하락폭에 있어서의 절반 되돌림 자리대를 어제 달성을 했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하더라도
1200원짜리대를 넘어서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달러 인덱스가 조금 더 줄어드는 이제 조정을 받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안전자산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 뭐 그 가격을 보게 되면 금 가격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금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럼 달러 쪽으로의 집중력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는지 그 부분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환율적으로 좀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외국인 쪽에 있어서 이 흐름들 수급적으로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사실 어제 지수가 밀려 내려오기 시작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외국인 쪽에서 이제 매도가 시작이 되면서 지수가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적인 부분들은 체크는 계속적으로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 지수가 만약에 전저점을 어제 사실 종가 기준으로는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지만 장중에는 훼손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지수는 그냥 여전히 박스권형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지수가 이 3,000포인트를 넘어 이 하향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면 아마 삼성전자의 저가를 깨는 시도가 좀 나올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3,000포인트는 다시 재이탈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종 대표주들 보더라도 저가를 깨고 내려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대형주가 좀 안 좋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형주를 좀 보게 되면 저가를 깨고 내려가고 있지만 중형주 지수 같은 경우는 121선에 대한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소형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좀 견주한, 그나마 좀 견주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탄력도 면에서는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종목으로 좀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향후에 대한 성장을 지속적으로 좀 해나가고 있거나 아니면 실적이 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종목군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까지도 이어질 수 있거나 아니면 올해 실적은 안 좋았지만 내년도에 급증을 한다거나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롱텀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반도체 쪽이 지금 최근에 흔들리는 그 부분들이 좋았다가 좀 안 좋았다가 다시 내년 하반기나 돼서야 좀 돌아설 수 있을 거다라는 그 전망 때문에 단기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올해보다 내년에 꾸준하게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업종이나 종목군들을 좀 체크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에 한 트레이드를 좀 보게 되면 북한 쪽에서 이제 응답이 좀 나왔습니다. 뭐 10월 초부터 통신 연락선을 보거나 의사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좀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별 얘기가 없다가 계속 한국에서 먼저 얘기를 하고 북한에 대답이 오고 미국 쪽에서 대답이 하니까 또 북한 쪽에서 대답이 오고 있습니다. 뭐 관련 종목군들 여전히 좀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지금 구간에 있어서 테마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아난티를 포함해서 몇몇 종목이 있을 겁니다. 아마 오늘부터는 포트에 대한 부분들이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수익이 이제 좀 제법 나기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여기서부터 이제 보유자의 영역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따라 들어가 본들 얼마 먹지도 못합니다. 테마는 바닥권역에 있을 때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라는 거. 그래야 크게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오늘도 아마 대북 관련주들의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아난티라든가 아니면은 대아TI 뭐 이런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대아TI라든가 뭐 신원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대아TI 같은 경우는 정고점 자리 때 돌파를 못했습니다. 또 후발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대북주의 대장은 일단 신원하고 아난티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에 따라서 주변주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조금 큰 기업 같은 경우는 현대 엘리베이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좀 상당히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길게 봤을 때 정부 정책적인 측면하고 맞물릴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컨센서스 상향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심택이라든가 아니면 SM, 그다음에 동국제강 뭐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동국제강이라든가 대한항공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저점 자리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탈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거기서 좀 모아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어제 좀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추후 개선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으로는 보강산업입니다.
한 차례 좀 밀어주는 모습들이 나올 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상신 EDP입니다. 그제 장대으로 나오고 오늘 반등 시도가 나왔는데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월의 마지막 장 목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지수는 이틀 연속으로 큰 폭의 낙폭을 발생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다만 오후 들어서 일부 지수가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1.2% 하락하면서 3,060선에서 거래 마쳤고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업종에서 집중적으로 매물을 쏟아내면서 6,600억대 순매도로 10거래일 만에 매도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순매수해주긴 했지만 이 기관들의 강매도세에 못 이기고 1% 넘게 하락하면서 1000포인트를 아슬아슬하게 지지해주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오늘의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삼성전자가 나홀로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현재 0.4% 전일 대비 300원가량 올라가면서 현재 주가는 74,4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반대로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지금 10만 원 이탈하는 모습이죠. 200원 떨어지면서 현재 주가는 99,800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이버와 삼성전자 우선주 오늘 1%대 하락으로 출발하는 모습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약보합권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87만 2천 원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에서는 삼성 SDI와 셀트리온을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락폭이 어제보다는 크지 않고요. LG화학과 카카오, 현대차 모두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지금 71만 1,000원까지 주가 올리는 모습이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26만 1,500원대까지 주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지수 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혼조로 출발합니다. 코스피 시장 0.2% 오르면서 3,053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05% 소폭 상승하면서 1,001포인트 간당간당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물출에 나타나고 있고 개인들이 물량을 모두 받아내는 모습입니다. 네, 선물 시장에서는 외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선물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이 현물로도 들어올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오늘의 셀트리온 형제들이 나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가 0.5%, 셀트리온 제약은 0.6% 오르는 모습입니다. LNF가 계속해서 최근에 조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1% 하락 출발하면서 현재 주가는 17만 3,4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은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아직까지는 주가 형성이 되지 않는 보합권 움직임 보이고 있고 펄어비스는 반대로 1%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8만 1,500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SK머티리얼즈는 0.8% 하락, CJ ENM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자 최재원 전문위원이고요. 바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거래소가 하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상승을 키워가는 반면에 코스피 시장은 낙폭을 확대하면서 지금 이 매물출의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일단은 조정을 좀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마무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안 좋게 출발을 하는 듯한 모습인데 아마도 좀 시간이 흘러가면서 양전을 코스피 역시도 양전을 하고 좀 오늘 전반적으로 좀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오후로 가면서 그런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계속해서 오전은 좀 약하고 오후에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는 전약 후강의 장세가 계속해서 좀 나오는 패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아무리 좋아도 여전히 대형주보다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개별주 시장
개별주 위주로 움직이는 좀 테마별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계속될 것 같으니까 많은 분들 좀 대형주는 좀 놔주시고 개별주 위주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좀 큰 조정은 어제 끝마무리됐다 이렇게 차트상으로는 보여집니다만 나스닥이 아직도 조금 안 좋은 흐름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도 한 번 정도의 하방 압력을 더 갖고 있다. 한 번 정도는 더 크게 내릴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일단은 지금 당장에 바로 내리기보다는 며칠 정도 숨을 좀 고르고 행보를 하면서 내리던가 흘러내리는 형태로 한 번 정도 하방 압력이 있을 것 같고요. 한 3%, 2%, 3%대 급락만 아니라면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좀 크게 타격이 받을 일은 없어 보이니 좀 한동안은 편하게 매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시장 상황이랑 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종목 주가 전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라온시큐어입니다. 라온시큐어는 모바일, 유비쿼터스 및 기기 인증 보안 솔루션을 보유한 전문 보안 솔루션 개발 업체라고 하는데요. 이 라온시큐어가 몇 달 전 미국, 중국 등에 이어서 우리나라도 백신 여권 도입에 대한 가능성이 좀 제기되면서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으로 백신 패스 도입을 논의하면서 이 수혜주로 라온시큐어가 꼽혔는데요. 백신 패스라는 건 백신 접종자에게는 다중이용 시설의 이용 제한을 좀 완화해주고 이 접종자는 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조치인데 즉 이제 백신을 다 맞은 사람한테는 최근에 있었던 거리두기 완화 정책처럼 규제를 좀 완화해주고 백신을 안 맞은 사람한테는 이런저런 더 제약을 걸겠다 이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의 거리두기 정책을 보면은 이번 정부는 충분히 이 정책을 시행할 거라고 보여지고 이 라온시큐어가 이번 백신 패스 정책과 관련해서 수혜주로 꼽히면서 다시 한번 주가의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라온시큐어는 1,300원부터 6,700원까지 가파르게 오른 후에 조정 파동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좋은 지지 라인에서 지지를 잘 받고 반등으로 좀 전환한 모습인데요. 다만 이 말은 이제 반등 흐름으로 전환을 했다는 거지 이제 조정을 끝내고 고점을 넘는 이제 상승으로 가겠다. 이 종목이 이제 상승을 하겠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아직은 근거가 조금 부족합니다. 최소 5,750원, 그 위로 6,100원까지는 넘어줘야, 돌파를 해줘야 완전한 상승으로서의 전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그냥 반등, 기술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보고 대응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한마디로 돌파해낸다면, 돌파해내지 못한다면, 반등 후에 다시 한번 좀 강한 조정의 여지가 있다. 조정의 확률이 있다. 조정 확률이 좀 높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온시큐어 아예 상승으로 전환했다고 보긴 이르지만 좋은 자리에서 좋은 반등 흐름 보여주고 있으니 말씀드렸던 5,750원, 6,100원까지의 두 저항대를 일단 목표로 매수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신도리코라는 종목인데 신도리코는 국내 최초로 복사기, 팩시밀리 등을 생산한 사무자동화, 사무자동화라는 게 복사기, 프린터, 기타 기계, 소모품 이런 걸 만드는 전문 업체입니다. 지금 제가 좀 보기로는 신도리코가 덴탈 시장에 최적화된 3D 프린터를 출시했다는 것 말고는 별다른 호재나 좀 특별한 뉴스가 없어 보입니다. 별다른 호재나 악재 또는 뉴스가 없어 보이니 이 신도리코는 단순히 차트만 보고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도리코 차트를 보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내렸네요, 주가가. 이제 오랫동안 내렸고, 그러다가 2020년도부터 좀 반등을 시작했는데, 19,000원부터 36,000원, 작년부터 코스피가 오른 걸 보면은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없겠죠. 많이 올랐다고 보기엔 좀 어렵고, 이 종목 질문 주신 분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정말 오랫동안 물려 계시다가, 이제 좀 반등이 나와서 이거 언제 탈출하나 고민 중이었는데 갑자기 반등하다 말고 또다시 조정을 받아서 질문 주셨거나 최근에 좀 잘 반등하길래 반등세에 탔다가 좀 고점 부근에 물리셨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론만 말하자면 현재는 조정 파동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정 파동에는 좀 들어간 것 같고 조정을 좀 받다가 반등을 다시 해주는 모양인데 현재로서는 조정을 충분히 받았다 이렇게 조정이 끝났다라고 보여지기에는 조정 받은 정도가 좀 굉장히 애매하고요.
반등을 좀 하다가 다시 한번 밀려서 25,500원에서 최대 25,500원에서 25,500원에서 600원 정도까지의 추가 조정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36,000원을 다시 넘어서는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모양새지만 현재 반등 정도나 강도, 움직임을 보면은 상승으로서의 전환보다는 추가 조정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신도리코가 이번 반등을 이어가서 33,800원 부근만 돌파해 준다면 상승으로서의 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돌파 전까지는 33,800원을 넘어주기 전까지는 조정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도리코는 추가 반등 혹은 상승의 가능성보단 당장 약한 반등 후에는 좀 추가적인 조정의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관망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종목은 해성 TPC라는 종목인데요. 이 해성 TPC가 해성 TPC는 이제 각종 감속기 전문 업체입니다. 승강기용 감속기, 산업용 감속기, 로봇용 감속기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17일부터 갑자기 좀 상승을 시작하나 싶더니 돌연 어제 상한가를 갔죠. 상한가를 가고 오늘도 좀 급등을 해주는 모습인데 무슨 호재가 있냐 해서 살펴보니까 큰 호재는 아니고요. 무상증자 호재입니다. 무상증자 호재인데 해성 TPC는 무상증자를 결정했고 상당 예정일은 오는 11월 4일이라고 합니다. 최근 보면 이렇게 무상증자 이슈를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회사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때마다 말씀드렸지만 무상증자는 엄청나게 큰 호재, 유동성이 좀 늘어나는 것 말고는 엄청나게 큰 호재라고 보기에는 좀 굉장히 애매하고요. 차트를 보면은 종목 이름부터 생소한 만큼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최근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도 거래량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단순히 차트로만 보면은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의 여지가 조금은 더 있다 보여지지만 엄청나게 많이 상승할 것 같다 이렇게는 아직은 보기 힘들어 보일 것 같고요. 28,000원을 오늘 만약에 돌파해주고 28,000원을 돌파해서 안착해준다면 31,000원 부분까지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차트 흐름이지만 말씀드렸듯이 거래량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거래량만 좀 터져준다면 31,000원도 돌파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래량이 좀 굉장히 애매하고 그리고 이제 앞서 이런 무상증자 호재로 상한가를 보내면서 상승을 시작했던 종목은 막 점상을 가고 막 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 종목을 추격 매수할 타이밍이 좀 있을까 싶습니다. 점상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면 목표가를 31,000원 정도 부근으로 잡고 물론 당연히 28,000원을 안착했을 때 이야기지만 28,000원에 안착을 한다면 31,000원 부근까지를 좀 목표가로 잡고 추격 매수를 들어갈 수 있어 보이지만 일단은 오늘 28,000원을 안착해주는지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이미 매수하셔서 갖고 계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28,000원의 안착, 오늘 28,000원 부근을 위로 안착하는지 아니면 28,000원을 다시 밀려가지고 28,000원 아래로 안착을 하는지 이걸 보고 28,000원 위로 안착한다면 31,000원 부근까지 상승을 노려보시고요. 거기서 매도를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매수로는 좀 아직 모르겠습니다. 신규 매수로는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거래량부터 조금 애매하고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이 해성 TPC는 신규 접근으로는 관망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짧은 증시 상황과 전망, 라운시큐어, 신도리코, 그리고 해성 TPC까지 세 종목 주가 전망에 대해서 시그널 드렸습니다. 최재원이었습니다. 네, 세 가지 주가에 대한 시그널들 챙겨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조정이 마무리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매매를 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개장한 지 한 13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각에는 어떤 특징들이 움직이고 있을지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동화약품입니다. 동화약품은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관련주로 언급이 됐었죠. 이 화이자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고 있는데 화이자가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후보물질에 대한 임상 이상을 결정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동화약품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실험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한 가족에 사는 18세 이상 성인 2,6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코로나 치료제 이슈가 앞으로 또 개발이 된다면
보면 이 백신에 대한 주가 전망도 긍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동아약품 4% 현재 상승하고 있고요. 주가는 19,3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시죠. 네, 일봉상으로 봤을 때 8월 31일 한 달 전쯤에 14,600원 저점 터치하고 2만 원까지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인데 오늘 2250원 고점 터치했다가 장 초반에 상승분을 좀 반납하고 윗꼬리를 달고 현재는 음봉 형태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9월 이번 주 초반부터 좀 상승세가 꺾이는 듯 싶었는데 어제도 강한 모습 보여줬고요. 아직까지는 추세가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되니까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이번 종목은 해성 TPC입니다. 방금 최재원 전문위원께서 또 짚어주시기도 했는데 무상증자 결정 소식에 어제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이죠. 근데 어제 상한가에 도달하고 오늘도 그 상승세를 이어받는 모습입니다. 보통주 한 주당 신주 한 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고요. 신주 상장 예정일은 올해 11월 4일이라고 합니다. 현재 주가는 27,4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시죠. 네, 일봉상으로 해성 TPC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9월 중순에 15,250원에서 29,350원까지 한 주가가 2배까지 올라가는데 2주가 채 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 오늘 윗꼬리 달고 마찬가지로 상승분을 좀 반납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양봉 유지해주면서 주가 흐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27,4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 보시죠. 네, 마지막 종목은 JST나입니다. 제가 장 초반에 봤을 때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 거의 상한가에 도달하려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에 남북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히면서 현재 시장에서 남북 협력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남북 관련한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이 통신선 복원을 선언하면서도 한국 정부에 좀 불만이 많다.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남북 관련 종목들 투자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현재 JST나 26.68%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시죠. 네, 최근에 남북 경협주 주가들이 흐름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JST나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3,000원부터 5,000원까지 크게 올라간 모습이고 네, 이번 주 초반에 장대 양봉 그렸고 오늘도 다시 한번 장대 양봉 그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4,900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자 최충성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이 지금은 전환했고 외국인과 기관의, 특히 기관의 매도세가 시장에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 짧게 짚어주시고요. 시그널들도 챙겨주시죠. 네, 오늘 개장사항 먼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일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의료주가 좀 상승을 이끌면서 반등 마감했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국채금리 관련돼서 이제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일단 혼조 양상을 좀 보이고 마감을 했는데 일단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 증시 강하게 반등하지 않았습니다. 유럽 증시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지만 국내 증시는 면역력이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매수세로 접근하시기보다는 관망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 충분히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차트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좀 좋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편하게 절대적으로 매수하지 마시고 관망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시장이 상승한다면 외국인 기관 매수세에 강하게 붙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면 기술적인 반등 정도에 그치고 다시 조금 하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양지소 같은 경우 외국인 기관 매도하고 있고 개인들만 매수하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 외국인의 힘을 좀 많이 느끼셨겠지만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 매수를 하다가 매도로 돌리니까 바로 주가가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일단 절대적으로 지금은 관망하셔야 되고 매수하고 싶으셔도 조금은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자. 지금은 반대 매매 물량을 좀 빼내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빼낼지 솔직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시중 잔고 물량도 굉장히 많은 지금 구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방어적으로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목요일장이고 내일은 또 금요일장이잖아요. 장이 또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장 열릴 시간이 더더욱 좀 조심스럽게 보시고 주말 지나고 지금 대외 변수들은 사실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이나 미국 부채 한도나
헝다 관련된 이슈들은 국내에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북한 관련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는 부분은 북한은 우리가 조금 더 해결할 수 있을지언정 미국이든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우리가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뭐 스위치 투닥하듯이 단발성으로 이제 해결이 되고 해결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차분하게 좀 시장 대응하시고 여유를 좀 가지시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 부분 좀 체크를 해봤고 일단 종목 관련해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종목 살펴볼 텐데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신풍제약에 대해서 좀 물어보셨습니다. 일단 신풍제약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지금 어제 좀 개파락이 좀 발생을 했죠. 사실 뭐 시장 영향에 따라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개파락이 좀 발생하는 모습인데 일단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추가 하락 가능성 충분히 있는 그런 구간이고 사실 어제 개파락이 뜨기 전에도 차트는 조금 뭉개졌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살살살 옆으로 이제 흐르다가 이제 개파락이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실 차트상으로도 지금 굉장히 좀 안정적이지 않은 그런 구간입니다. 일단 조심스럽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 보유하고 있다면 반등이 나오는 그런 시점에서 일단은 좀 비중 조절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신규 진입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주식은 선행 지표이고 뭐 신풍제약 관련해서 기존에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굉장히 조금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왔지만 저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미련을 버리시고 주식시장은 사실 그렇거든요. 미련을 버리고 다음 거 계속적으로 찾아가는 사람을 사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미련 계속적으로 버리시고 다른 좋은 종목, 새로운 종목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 기본적인 그런 맥락에서 올라갔던 그런 단순하게 코로나 치료제가 아닌 뭐 암이라든지 줄기세포 관련해서 이런 CMO 관련된 그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보신다면은 뭐 그런 부분에서 임상시험 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수익을 좀 크게 챙길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사람들이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인지를 하시고 대응 여부를 좀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을 살펴볼 종목은 SM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SM 관련해서는 65,000원, 기술적으로는 65,000원 구간 지금 돌파 시도를 살짝 해주고 있는데 장기 평선 정도는 어느 정도 좀 올라타야 접근이 좀 가능하다. 일단 접근 여부를 좀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엔터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SM 같은 경우에는 기존 5월부터 상승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나왔기 때문에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보다는 만약에 좀 준비를 원하시거나 새로 신규로 좀 접근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바닥권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SM, YG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뭐 성장성이나 그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일단 잘 지켜보시고 뭐 메타버스들 여러 가지 굉장히 묶여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재료가 굉장히 많은 섹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멀리 보시고 중장기적으로 끌어가신다면 큰 수익을 또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을 살펴볼 종목은 GSE라는 종목입니다. 네, 전일 이제 상승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원유, 가스 관련해가지고 상승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시장에서 한 번에 이제 끝날 단발성으로 이슈가 나오고 이제 끝나는 부분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파급 효과가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은 다만 주가상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조금 쉬어가고 차익 실현을 남기고 눌림목 구간을 지나고 있는 눌림목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존에 접근을 좀 못하시고 안타까우셨던 분들은 오히려 지금이 조금의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기술적으로 오늘 자리 정도보다는 조금 며칠 정도 추이 한번 지켜보시고 자리가 좀 안정을 찾아가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재접근하시는 건 충분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유라든지 가스 관련된 그런 부분들,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쉬어가요. 어제까지 강하게 이제 상승이 나오고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나온 모습인데, 일단은 지금 좀 섹터가 순환이 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오히려 지금이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이 종목들은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마찬가지로 GS에는 상한가 달성을 하고 어제도 거의 상한가 근처에 갔다가 살짝 이제 밀려나는 모습인데, 지금 이런 종목들보다는 아직 준비하지 않은 그런 종목들을 보시던지, 아니면 상승이 정말 강하게 나오는 그런 종목들은 눌림목 구간에서 접근하면 충분히 다시 상승이 나올 여력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원유, 정유, 가스, 또 원자재, 파급적으로 계속적으로 보신다면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고 물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섹터군들, 종목들 잘 선별해 보신다면 충분히 이 종목처럼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자리는 한번 관망해 보시고 기술적으로 한번 딱 얹혀 놓으실 만한 그런 구간입니다. 오늘 저점 자리만 딱 지지되는 선에서 손절을 좀 칼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끌어가시는 게 좋고요. 어쨌든 그런 흐름을 좀 지켜보시고 대응 여부를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여부와 시장 상황과 세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여유를 가져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와 포함해서 세 가지 시그널들 챙겨드렸고요. 마지막 주자로 김성현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여전히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양봉 전환에 성공하면서 코스피 시장 0.06%, 코스닥은 0.36% 강보합권에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서 지금 선물 시장의 매도를 바꾸고 오히려 현물 시장, 지금 거래소에서는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좋은 사인으로 좀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개장 상황 짧게 지금 바뀌었으니까 짚어주시고 시그널들도 챙겨주시죠. 네, 일단 뭐 시장 흐름 자체는 지금 오늘장 같은 경우는 좀 양호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물론 이제 어제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갭으로 지수의 어떤 그 포인트를 좀 깨면서 이제 시장이 좀 초반에는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은 장 막판에 이 수급적 개선 흐름도 상당히 좀 보였었기 때문에 그 갭으로 떨어졌던 지점까지 종가 라인대를 웬만하면 좀 회복을 좀 해줄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이 반등 흐름세가 조금 더 세게 나타나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리바운드는 더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좀 다뤄볼 종목은 이제 삼성전자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삼성전자라고 하면은 뭐 주식을 모르는 사람도 다 알 정도의 국민 대표주죠. 90년도 이 상장 시점부터 해서 코스피를 계속적으로 지탱을 해왔었는데 일단 뭐 서두로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우선적으로 좀 드리고요. 삼성전자 쪽은 모멘텀은 많습니다. 뭐 아직 미래 먹거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최근 뭐 삼성그룹이 반도체와 뭐 바이오 이쪽으로 해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 약 240조 원 규모를 3년 동안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죠. 240조 원 중에서 삼성전자의 투자 금액은 총 210에서 220조 원 가량 되고, 이 중에 이제 반도체 부문이 190에서 200조 가량 투입될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서 전략 산업의 주도권과 그리고 M&A를 통한 신규 시장 진출에 더욱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원달러 환율 상승과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IM 부분의 실적 개선에 따라서 기존 전망치 16조 원에서 17조 원으로 기대치를 좀 상회를 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영업이익에 대한 원달러 환율의 긍정적 영향은 약 1조 원가량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물론 이제 언택트 수요 둔화에 따라 가지고 IT 섹터의 출하 부진,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의 카펙스 상향 조정, 그리고 반도체 주식의 밸류에이션 배수의 추세적 하락, 뭐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 요인으로 좀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반도체 업황은 아직까지는 뭐 물론 이런 부분 때문에 하방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특히나 또 미국, 유럽, 중국의 IT 수요 증가율은 2분기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하락 중에 있죠.
대만의 노트북 ODM 출하량 증감률 자체는 4분기부터 10% 이상 역성장 국면으로도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계속적으로 규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당분간 IT 수요가 크게 회복될 가능성 높지 않다라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주식이라는 거는 이제 꿈을 먹고 자란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은데 이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 부분을 가장 높게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투자가 결정된 이 확보된 실탄으로 뚜렷한 성과에 좀 어떤 M&A가 좀 발표된다고 하면은 최근에 어떤 시장 환경의 매크로나 또는 이 메모리 반도체의 하락에 따른 부정적 요소에도 좀 불구하고 이 자체 경쟁력 강화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었던 이 삼성전자가 테슬라 쪽이랑도 이제 HW4.0 칩을 수주를 할 거라는 그런 뉴스 자체는 이 장기적 측면에서는 좀 반가운 그런 내용이죠. 이제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격적 측면이라고 좀 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가격적 측면으로는 제 예상으로는 아직까지는 이 업황 자체가 조금은 부진하기 때문에 66,000원에서 65,000원대까지 이 삼성전자의 이 점진적인 조정을 좀 보일 수 있는 구간이라고는 해석은 하고 있지만 큰 그림상으로는 다시 한 번 더 최고가인 10만 원 선을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저는 큰 그림상으로는 계속 지속적인 우상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종목은 이제 메디프론입니다. 메디프론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비마약성 진통제, 그리고 치매 치료제,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와 그리고 이제 치매 조기 진단 키트 개발을 좀 주력으로 하는 그런 신약 개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이제 합병을 통해 가지고 IT 유통이라든가 콘텐츠 사업 확장도 진행을 하긴 했는데 여기가 이제 바로 신약 개발을 위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디프로는 이제 자체적으로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고 평가 모델 구축이라든가 비임상 실험까지 수행할 수 있는 기술력과 인프라를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학이라든가 연구소, 기업들과 공동 연구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인 국책과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신약 개발에도 좀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세계 최초로 이제 진행되는 동맥경화 치료제 개발인 이 바이오 벤처인 뉴메이드 역시나 공동 연구를 통한 개발 속도도 좀 가속화를 내고 있는데 시너지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메디프로는 이제 신약 개발 그리고 상용화 이런 경험이 굉장히 풍부한 글로벌 제약사와 계속적으로 협력 관계 구축을 하고 있고요. 기술 이전 계약을 통해서 기술 상용화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구용 비마약성 진통제의 경우에는 이제 독일의 그루넨탈 제약사와 4천만 유로의 기술 이전 계약도 체결한 바 있고, 국수용 비마약성 진통제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서도 공동 연구를 통해 가지고 비임상 후보 물질을 확립해서 최근에 임상 1상 시험 승인까지도 받았었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서 아직 모멘텀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가지고 물론 주가가 조금은 눌림받고 정체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큰 그림상 보게 되면요, 이 지금 메디프론의 주가는 이제 최근에 9,000원에서부터 2018년도 9,000원에서부터 3,000원대까지 무려 한 60% 이상의 좀 조정을 받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 관점에서는 이 9,000원까지가 이 3,000원에서부터 9,000원까지가 모두 다 하나의 이 매집된 이 박스권 구간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박스권 최저점을 형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매도가 아니라 지금 자리에서는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매수의 관점으로 지속적으로 좀 체킹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디프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종목 흐름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아입니다. 오늘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기아까지 해서 대형주 위주로 좀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기아라는 회사는 저는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고 서두에 좀 말씀드리고요. 업황적 모멘텀으로 좀 살펴본다면은 이번 연도 하반기 이 글로벌 자동차 수요는 상반기에 이어서 회복세를 좀 지속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차량용 반도체 최근에 공급난에 대한 이슈들도 있긴 했는데 이런 부분들 역시나 지금은 바닥을 지났다는 평가고요. 생산 차질 역시 좀 완화 중이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증가한 수요 대비해서 제한된 공급은 완성차들의 어떤 재고 축소로 이어져서 수익의 질적 개선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측면이고, 특히나 이제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이제 전체 시장의 회복 속도가 별개로 좀 커지고 있는데 2020년까지는 유럽과 중국 중심으로 확대된 전기차가 21년도 올해부터 해서 이 바이든 행정부로 좀 바뀌면서 미국의 친환경 정책 기조로 좀 더 커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럽도 이제 2035년도까지 내연 기관차 금지를 좀 추진을 하고 있어가지고 자동차 시장 내 이제 전기차 침투율은 좀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기아는 2026년도까지 이 전기차와 관련해가지고 11개의 전기차 신모델을 좀 출시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는 2022년도 그리고 2026년도 그리고 30년도 기준으로 각각 전기차를 27만 대, 66만 대, 93만 대 가량 이제 판매를 좀 높이면서 전기차 비중을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고요. 배터리 모듈 구조 효율화랑 좀 외부 협력 강화로 해가지고 배터리 원가도 낮추면서 수익성도 도모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종별로도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는 모빌리티 사업에 좀 특화된 포트폴리오를 유지를 하고 있죠. 그룹사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최대 수익이 달성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 시장에서는 위블, 기아, 모빌리티 브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카쉐어링 사업도 좀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PBV 사업의 발족으로 해서 이제 특화 차종의 이익 기여도 좀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 기준으로 봤을 때 현 주가는 8만 원 수준이죠. 당분간은 이제 시장 흐름에 의해서 7만 5천 원에서 9만 원 수준까지의 어떤 횡보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1년만 지나면 제가 볼 때는요 13만 원 선도 돌파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중기적 관점에서 또는 장기적 관점에서는 매력도가 상당히 높은 회사인데 이런 겁니다. 대형주를 좀 선호하시는 분들 중에서 대형주를 그냥 무조건 삼성전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저는 자동차 관련된 어떤 사업 쪽에 좀 집중을 해보시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역시도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제 휴대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물론 폴더블폰이 있긴 하지만 축소를 하면서 이 전장 사업 쪽, 이 모빌리티 관련된 어떤 부분들 이쪽으로 좀 계속적으로 이 사업 자금을 좀 쏟고 있는 부분인데, 전체적인 큰 기업의 틀을 좀 보셔야 됩니다.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현대 쪽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주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이 자동차 산업 쪽으로 좀 육성을 좀 강화한다는 그런 방침들을 갖고 있는데, 이쪽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모멘텀이 저는 기아가 대장이라고 봅니다. 기아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 가격 행보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대장으로 보이고요. 이 기아를 중심으로 이 주가 관련된 종목들, 중소형주들의 주가의 움직임도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종목 정도를 오늘 또 다뤄봤죠. 삼성전자부터 해서 메디프론 그리고 기아 이 세 종목 정도인데, 일단 대형주 두 개입니다. 최근에 시장 흐름 자체가 이제 대형주 위주로 지금 지수를 끌어내리거나 끌어올리거나 이런 모습들도 좀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고, 시장이 올라갈 때에는 당연히 또 대형주 위주로 먼저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와 기아를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삼성전자 당연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반도체 이 부분에서 이 투자를 한다는 소식, 200조 원 가량의 이 작은 투자를 한다는 소식 자체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사람이 이제 회사가 보면은 이 투자가 없으면은 앞으로 이제 성장성도 없는 부분인데, 이 기업의 주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이 주가의 움직임을 체킹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미 주가는 다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주식이란 건 항상 이 저점 구간에서 이제 이익 성장이 당장은 나타나지 않지만은 모멘텀이 있을 때 바닥에서 사서 고점에서 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HMN 기준으로 이제 종목을 물어보시는 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HMN 기준으로 왜 3, 4천 원, 5, 6천 원 구간에서 왜 아무도 관심을 그때 안 가졌죠? 지금 와서야 HMN 기준으로 종목의 어떤 흐름들을 체킹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게 매매하시진 말라일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아의 지금 현재 가격은 저렴한 가격이고 당분간 박스권 흐름을 좀 가져가겠지만은 지금 자리에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삼성전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투자 소식이 있기 때문에 조정 국면은 조금 더 업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큰 그림상으로는 삼성전자 역시도 우상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그리고 메디프론도 마찬가지 바닥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큰 그림상으로는 9,000원까지도 열려있다. 다만 시간적인 문제에서 소요가 될 뿐이고, 이 시간적인 요소를 여러분들이 잘 극복할 때 수익성은 크게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성현 전문위원과 함께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들 자세하게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벌써 이렇게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지금 코스피 시장은 다시 하락 전환했고 코스닥만이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 변동성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하는 1대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까지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는 당사와 무관하고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